안녕하십니까? 3월 6일 일요일, 네, 공미정입니다. 제가 이제 약간 컨셉을 잡았는데요. 주중에는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 제 책으로 함께 하고요. 주말에는, 토요일에는 뭐, 일상적인 뉴스, 이슈, 그리고 뭐 하고 싶은 이야기 등 각종 주제로 또, 네, 함께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일요일에는 제가 영화를 상당히 좋아해요. 뒤에 지금 뭐 책도 되게 많지만 이게 다 제가 보관하고 있는, 읽고 있는 책인데 원래는 더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사하면서 버리기도 했고, 감당이 안 돼가지고요. 책하고 비디오 테이프, DVD만 좀 약간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좋아해서 한 7천여 장, 지금 한 만 장 되려나? 그 정도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에 대한 뭐 블로그도 쓰고요. 네, 주로 좋아해요. 네. 자, 오늘은, 이제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어제 되게 추웠죠. 날씨가, 간만에 어제 또 미용실 갔었거든요. 먼저 말씀드렸던 명동 이철 헤어커커. 네. 저의 머리를 20년째 만져주고 계신 이호 원장님께 다녀왔는데요. 봄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약간 가벼운 아우터를 입었는데, 바람이 어찌나 불던지, 오는 내내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올 때는 이제 명동까지 가니까 그게 버스 타고 가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또 자가는 차가 너무 많이 막혀요. 그래서 올 때는 이제 택시 타고 왔거든요. 네. 힘들었습니다. 감기 걸리는 줄 알고, 순간 좀 많이 놀랬었어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지금 뭐 사전투표들도 하고 계실 거고요. 뭐 지금 봄나들이 가신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상당히 건조하죠. 봄철이라. 안 좋은 소식 지금 들리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뭐 외부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뭐 민간인 학살들이라든가 많은 인명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고, 지금 동해안 쪽에는 그 불이 나서요. 이제 사람이, 예, 그 토치로 뭐 했다 그러죠. 뉴스 보니까. 지금 수많은 분들이 지금 추위에, 그리고 지금 또 뭐 재산도 잃으시고 또 다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로 좀 안팎으로 찹찹한 그런 날입니다. 빨리 원상복구 되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배우 얘기를 할 거냐면요. 아역스타에서 성인 배우로 성공한 얼굴들. 네, 우리 아역들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꽤 많죠. 뭐 박은빈 양도 아역이었고, 뭐 이지은 양, 뭐 되게 많아요. 그러죠? 그런데 이 아역에서 성인으로 이제 가기까지가, 이렇게 내가 아역이었는데 성인 배우가 됐을 때 이 사람들의 그 각인된 이미지를 바꿔주기가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대단한 노력들을 하는데요. 우선 신동이죠. 어린아이가 그 예전에 뭐 다코타 패닝이라든가 또 그죠, 네, 커스틴 던스트 뭐 이런 친구들 이렇게 연기하는 거 보면 어쩌면 저렇게 자연스럽게 연기를 할까 할 정도로 놀라는데요. 신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타고나는 거죠. 요즘에 뭐 트로트, 미스트롯, 뭐 미스터 트롯 이런 데 보면은 다 꼬만데, 저는 그때 소름 돋는 친구가 김유한가? 옛날이요를 부르는데, 뭐 감정, 그 애기가 노래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예,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경우는 타고나야겠구나, 천재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누군가 아주 어린 나이에 두뇌가 뛰어나 천재이니 영재이니 하는 호칭으로 불릴 때 이르는 말이 이제 바로 신동이라고 하는데, 뭐 신동은 다른 분야에서처럼 영화계에서도 종종 있어 왔는데요. 우선 첫 번째 소개할 사람이 바로 폭스사 최고의 스타 셜리 템플입니다. 셜리 템플. 요 얼굴, 셜리 템플. 네, 기억나시죠? 올드 영화, 옛날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헐리우드가 낳은 가장 유명하고 재능 있는 아역 스타는 셜리 템플. 그래서 1928년에 산타모니카에서 출생을 했는데, 4살 때 교육 영화사의 짤막한 코미디 시리즈에 출연하면서 또 연기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조개도 매력적이고 약간 곱슬머리, 그리고 인형 같은 외모가 아주 사람들을 매료시켰는데, 특히 춤솜씨가
춤솜씨가 아주 뛰어났다고 합니다. 네. 아유, 참. 이거 편집하기 너무 힘드네요. 중간에 말 한참 하다 보니까 또 살짝 이렇게 카메라가 끊겨가지고요. 네. 그냥 제가 자연스럽게 이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그 셜리 템플 같은 경우에는요, 폭스 영화사의 뮤지컬에서 베이비 테이크 어 바우를 부르면서 스타덤에 오르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워 리를 걸, 곱슬머리 아가씨, 꼬마 대령, 또 제일 어린 반란군 등에 출연하면서 폭스사의 최고의 아역 스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영화에서 인기가 하락이 될 때는 1950년대 재혼 후에 정치계에 발을 들여놨다고 하는데 아주 다재다능하죠. 그래서 1969년엔 닉슨 대통령에 의해 유엔의 미국 대표로 임명이 됐고 이후 가나와 체코슬로바키아 주재 미국 대사로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자, 셜리 템플은 2014년 86세에 타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우리 나탈리 우드. 나탈리 우드 요번에 그 영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새로운 버전으로 리메이크 된 거 좀 재밌게 봤는데 그래도 영화는 역시 옛날 영화가 최고더라고요. 예.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요번 거는 이제 감독을 했는데요. 대단한 감독이죠. 나탈리 우드 하면은 불의의 사고로 요트 사고였었죠. 그래서 말이 많아요. 지금도 뭐 남편이 뭐 죽였을 거다 아니면 자살이다 뭐 사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4살 때부터 배우였다고요. 4살. 4살 때 뭐를 알아요. 그죠? 엄마 손에 이제 이끌려서 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제임스 딘과 나왔던 이유 없는 반항 기억하시죠? 초원의 빛, 또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에서는 실제로 이게 노래잖아요. 뮤지컬인데 나탈리 우드는 노래를 좀 잘 못 불러가지고 약간 그 립싱크? 네, 립싱크를 했다고 해요. 자, 그래서 뭐 1938년생이니까 지금 뭐 살아있다면 83세. 그러니까 100세를 내다보는 시대에서는 뭐 살아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요절을 했어요. 43살 때까지. 그래서 그대로 그 젊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이 돼 있습니다. 약간 이제 혼혈이에요. 러시아 이민자의 딸이었는데 4살에 해피랜드라는 그 영화에 데뷔를 해요. 그래서 9살 때 34번가의 기적, 또 유령과 미워 부인 등 수준작의 또 두각을 나타냈고요. 17살 때, 저 정말 지금도 그 제임스 딘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배우여서 그 사진 유명하잖아요. 이렇게 담배 딱 이렇게 물고 이렇게 외투 탁 해가지고 이렇게 비바람 불 때 그 영국 런던 같은 어떤 그런 거리를 걷는 그 사진, 그 스틸 사진. 뭐 소녀 때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었을 것 같은데 저 그 사진 아직도 있습니다. 참 멋있어요. 그때 교통사고로 제임스 딘은 또 요절을 했죠. 제임스 딘과 출연한 이유 없는 반항으로 할리우드의 스타 반열에 올랐고요. 또 아메리카 원주민에게 납치되는 처녀에게 수색자로 정말 미국에서는 아이콘적 배우가 됩니다. 그리고 워런 비티의 데뷔작이기도 한 초원의 빛에선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르는 명연기를 과시했습니다. 초원의 빛은 1961년작이에요. 그 우드는요 57년에 동료 배우 로버트 와그너와 결혼을 했는데 5년 후에 이혼하고 또 이혼한 이후 재혼한 남자와 또 다시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자녀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또 자녀도 출산을 했는데 요렇게 이제 같은 상대랑 이혼한 다음에 다시 재결합한 케이스가 우리가 세기의 미녀 배우라고 부르는 엘리자베스 테일러, 네, 엘리자베스 테일러, 리처드 버튼하고 또 그렇게 결합을 했었죠. 영화 촬영 중에요. 이제 누구나 다 트라우마가 있는데 물에 빠지는 그 사고를 경험한 후로는 평상시에는 물을 굉장히 무서워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요트에서 고무보트로 발을 이제 이렇게 옮겨 타다가 헛디뎌서 또 익사를 했다고 하는데 또 여러 가지 그런 논란들이 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나탈리 포트만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죠. 뭐 블랙 스완에도 나왔었고 누구나 다 기억하는 나탈리 포트만의 모습은 우리 레옹에서 단발머리 소녀가 그렇죠 야물딱지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화분 들고 이렇게 쫄랑쫄랑 쫄래쫄래 이렇게 쫓아가는 그런 모습 기억하실 거예요. 레옹은 1994년도에 이제 그 영화였는데 릭 베송 감독이 이 영화에서 정서적인 상처를 입은 살인 청부업자 장 르노와 그 장 르노에게 보호받는 오갈 데 없는 소녀
나탈리 포트만을 이제 다룬 그런 이제 영화였었는데요. 이 나탈리 포트만은 머리가 상당히 좋죠. 그래서 뛰어난 재능도 가지고 있지만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졸업한 아주 지성미 넘치는, 그래서 왠지 모르게 이렇게 얼굴을 보면은요 뭔가 되게 이렇게 여운이 있어요. 그죠? 지성미도 있어 보이고, 예, 멋있어요. 그리고 스타워즈를 촬영하면서 만난 배우 헤이든 크리스텐슨, 그리고 제이크 질레논, 주드로 등 유명 배우들과, 예, 예쁜 여자들은 항상 이렇게 남성들이 따라다니게 돼 있나 봐요. 열애설이 떠돌았다고 합니다. 예.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은 남자는 블랙스완의 안무가이자 무용가인 벤자민 마일피드로, 둘은 부부가 되어서 아이 둘을 낳아서 또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도 참 예쁘다 생각하는 배우 중에 하나, 우리 유코릴러, 이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라붐, 바로 소피 마르소. 많은 그 저희 때 학생들이 이 소피 마르소가 참 예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소피 마르소를 닮기를 원했었어요. 소피 마르소는 바로 이제 프랑스를 대표하는, 네, 만인의 연인이라고 부르는데요. 1966년생으로, 이제 소피 마르소도 이제 벌써 쉬운 중반이 다 넘어가고 있군요. 14살 때 라붐의 주연으로 전격 발탁되어서 만인의 연인으로 등극하는데, 그 무렵에 이제 유명했던 사람들이 뭐 브룩실즈, 그쵸? 너무 예뻤죠. 예. 근데 브룩실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뭐 미모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 이후에 정말 가장 예쁜 그런 영화 배우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영화에는 별로 출연을 하지 않고 이게 거인증, 이게 계속 이렇게 커가는 그런 희귀병에 걸렸다고 하는데, 그래도 꿋꿋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피비 케이츠도 우리 소녀들의 우상이었어요. 피비 케이츠는 요즘에는 잘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980년대 당시에 남학생들뿐 아니라 여학생들, 그렇게 왜 책받침에다가 해가지고 책받침 여신으로도 불렸었죠. 자, 그래서 그녀의 인기는 이제 하늘을 찔렀는데, 아빠는 트럭 운전사였고 엄마는 가게 종업원이었었는데, 이제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쳇말로 흙수저였다고 해요. 80년에 14살의 마르소는 이제 9살 때 아버지와 이혼한 어머니와 함께 그 청소년 모델을 구한다고, 그 본인이 이쁜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구한다는 그 에이전시를 직접 찾아가서 오디션을 봤다고 하는데, 그때 무려 놀라지 마세요. 몇 대 1이었을까요? 세상에 700대 1이요. 저도 이제 아나운서 생활을, 이제 지금은 프리랜서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채 아나운서 뽑을 때 한 뭐 6, 7전 전만 해도요, 그때 당시에도 500대 1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경쟁이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누구나 다 하고 싶은 이제 직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갈구하는 꿈들이 거의 이제 비슷해요. 네. 자, 그래서 후편까지 제작됐죠. 라붐 1, 라붐 2 이렇게 이제 나왔었는데, 탄탄대로를 걷고 또 유코릴 러브에서도 22살 때 바로 소녀티를 이제 벗고 성숙한 여성미를 물씬 풍기면서, 네, 영화계를 주름잡습니다. 네, 그녀를 출세시킨 조력자 중 한 명인 안드레이 줄랍스키 감독. 이런저런 남성들과 결혼이 아닌,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 동거 문화가 많으니까 동거를 하면서 두 자녀를 낳기도 했고, 그 사람 기억할 거예요. 액션 배우. 우린 좀 약간 B급 배우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크리스토퍼 램버트하고도 7년간 동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93년 당시에 미테랑 대통령이 방한, 우리나라에 왔을 때 고속철도 세일즈 외교를 펼칠 때 문화사절단의 일원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할 이제 분은 누구냐면요. 저는 이 사람의 일생이 너무 가여웠어요. 네, 여기 보면 이제 보세요. 자, 소피 마르소, 그리고 주디 갈란드, 그쵸?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제가 나중에 소개해드릴 엘리자베스 테일러. 네, 보이시나요? 네. 주디 갈란드는요, 그 이제 우리가 오즈의 마법사 다들 아시죠? 요번에 주디라는 영화 리메이크가 됐었는데, 거기서 르네 젤웨거가 정말 정말 어쩜 그렇게 분장인지 연기인지, 참 보면 헐리우드 배우들은요 그냥 거의 그 인물이에요. 예, 그래서 똑같이
네. 정말 저는 주디 갈란드가 환생한 줄 알았었어요. 거기서 노래 부르면서 이제 모든 걸 소화했는데 재능에 비해서는 인제 약간 얼굴에 대한 그 열등감이 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살이 좀 잘 이제 찌는 체질이어서 참 나쁘죠. 이제 주디 갈란드 그쪽의 소속사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 친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품이니까 소속사에서는 계속해서 그 살 빠지는 약,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양약에 약간 항정신성, 그러니까 우리가 뇌 중추신경을 마비시켜서 입맛이 없게 하는, 근데 그게 그 간에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몸도 정말 안 좋아지고요. 일단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 약을 막 한 움큼씩 이제 집어 먹고 이러다 보니까 신경도 또 쇠약이 되고 이렇게 악순환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어릴 때 약간 성추행도 이제 감독한테 당한 적도 있고, 얼굴이 이제 다른 헐리우드 배우들보다 예쁘지가 이제 않다고 이제 생각들을 하니까 이 사람이 그 굉장히 사랑을 갈구하기도 했었고, 그 자기의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별로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주디 갈란드는 이제 도로시 역할을 했었잖아요. 우리 다 기억나죠? 깡통 로봇도 있었고, 그래서 사자도 있었고, 네. 거기서, 오버 더 레인보우. 너무 유명한 노래죠. 희망을 주는 노래. 이 노래 들으면 막 눈물이 벌컥벌컥 날 것 같은데, 나나, 오버 더 레인보우. 이 노래 다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노래를 다 하네요. 네. 그 불후의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갈란드는 세상이 그 어느 때보다 음악을 필요로 했던 시절에 뮤지컬 장르에서 정말 발굴의 재능을 또 발휘했다고 해요.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까지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빡빡한 스케줄로 얽어맨 영화사의 통제로 그녀는 항상 피로감에 허덕였고, 피곤한 심신을 달래기 위해서 또 약물에 의존하고, 또 17살 때 이제 갑자기 명성은 찾아왔지만 47살 때는 너무 무거운 짐이 돼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네, 죽었습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죠. 그 미넬리 유명하거든요. 바로 영화 지그파레이트 폴리스를 만든 거장 빈센트 미넬리 감독과 결혼했는데, 그 빈센트 미넬리 감독을 똑배 닮은 딸을 낳았어요. 바로 훗날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탄 라이자 미넬리가 바로 주디 갈란드의 딸입니다. 그 엄마의 그 딸,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는 이야기를 들을만 하겠죠. 그 작은 키에 영원한 옆집 소녀, 미국을 대표하는 그런 얼굴을 가졌다고 하죠. 갈란드는 할리우드 관점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섹시한 이제 배우를 그때 당시에 되게 뭐 갈망하던 그런 시절이었나 봐요. 섹시하지도 않고 또 우아하지도 않아서 끊임없이 자신의 외모에 대한, 지금 봐도 충분히 예쁜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불만을 토로했고, 나이가 들면서 자신을 더욱 매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변신을 시도했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성공을 하지는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요번에 그 주디 갈란드는 할리우드에 의해서 태어났고 할리우드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다는 말이 회자가 될 정도로 거의 할리우드의 분신 같은 그런 역할을 한 배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빠르게, 네,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아역 스타들, 네, 아역스타에서 성인이 된 배우들까지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 일요일 오후입니다. 네, 마음은 좀 편치 않으나 좀 행복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 가지시고 즐거운 휴일 네,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